안녕하세요, 소몽입니다. 요즘 대표적인 고배당주, 그러니까 주식을 사놓기만 하면 최소 5% 이상의 배당을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주식들이 바닥에서 꿈틀대며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통신기업이라고 잘 알고 있는 AT&T 같은 경우 배당률 7%, 대표적인 에너지기업 엑슨모빌도 배당률이 약 8%. 그런데 올해 3월 이후로 계속해서 주가가 부진하다가 드디어 바닥을 뚫고 올라오는 모습이어서 중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AT&T와 관련된 미디어 기업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아주 놀랄만한 일이 있었죠. 이 워너브라더스가 깜짝 발표를 합니다. 2021년부터 개봉하는 이 워너브라더스의 약 17편의 영화를 영화관뿐 아니라 스트리밍 서비스와 동시로 개봉한다는 건데요. 공식 발표를 보더라도 HBO 맥스,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거죠. 이 서비스를 구독하기만 하면 누구나 추가 요금 없이 이런 최신 영화를 동시에 볼 수 있다라는 파격 발표를 한 건데요. 심지어 당장 올해 12월 25일부터 개봉 예정인 원더우먼 1984를 영화관과 HBO 맥스에서 동시에 볼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HBO 맥스의 트위터에서도 현재 광고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영화관과 HBO 맥스에서 티켓을 판매 중이다 라는 문구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광고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당연히 HBO 맥스를 가지고 있는 모 회사 AT&T도 관련 광고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헐리우드와 영화 산업 관계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영화는 보통 영화관에서 개봉하고 약 90일 정도 후에 스트리밍 서비스나 다른 상품으로 유통이 되는데, 이 기간 동안 확보할 수 있었던 수익이 아무래도 줄어든다고 생각하니까 거세게 반발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미국의 최대 극장 체인들인 AMC 엔터와 시네마크의 주가는 해당 소식 발표일에 급락하기도 했었고요. 이 AMC 엔터의 CEO는 인터뷰에서 이 영화사 워너브라더스가 스트리밍 서비스인 HBO 맥스에 자금을 몰아주기 위해서 결국은 영화 제작자 관련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익을 갉아먹을 것이다 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그림이 지금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서 가져왔는데요. 당장 올해 개봉하는 원더우먼을 포함해서 내년에 개봉하는 주요 영화들인 고질라 대 킹콩, 매트릭스 4, 듄 등 주요 영화의 주인공들이 그려져 있고, 그런데 이 워너미디어의 경영진들이 이 헐리우드의 상징인 레드카펫을 치우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관행을 바꾸려는 모습이 담겨있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워너브라더스와 오랫동안 일해온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우리나라에서는 인터스텔라나 올해 개봉한 테넷 등으로 유명한 감독이죠. 이 감독 역시 이 결정을 두고 최악의 결정이다, 우리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다 라면서 공식적으로 거센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HBO 맥스를 가지고 있는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AT&T의 CEO는 이 워너미디어와 워너브라더스의 결정을 적극 지지하면서 영화 산업과 스트리밍 서비스가 결국 서로 윈윈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주고자 하는 것이고 바이러스가 완화되면 다시 조정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AT&T 입장에서는 당연히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침 활성 이용자 1260만 명을 달성했고 최신 영화가 HBO 맥스에서 동시 최초 개봉된다면 그것을 보기 위해서라도 구독자들이 늘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AT&T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AT&T는 현재 돈 안 되는 케이블 사업 부문 디렉티비라는 것을 매각 준비 중이고 지금 활발하게 기업들이 입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AT&T는 돈 안 되는 부분을 쳐내고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 깊습니다. 주주 입장에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저와 같이 이렇게 AT&T를 좋게 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인지 약 3월 이후부터 11월까지 계속해서 지지부진하던 AT&T의 주가 흐름이 드디어 바닥을 뚫고 기술적으로는 주요 저항선들을 모두 뚫어내고 상승을 시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현재 AT&T의 배당률 약 7% 플러스 시세 차이까지도 누려볼 수 있는 시점이겠죠. 조금 더 실전 투자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최소한 12월 25일 원더우먼 1984 개봉 전까지라도 이런 변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상승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 후에 이제 원더우먼이 개봉했을 때 생각보다 HBO 맥스 구독자, 가입자 수가 확실하게 늘었다, 기대 이상으로 늘었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주가는 더욱더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생각보다 야심차게 이렇게까지 욕먹어가면서 변화를 꾀했는데 가입자 수 증가율이 지지부진하다 라고 한다면
실망감으로 얼마든지 다시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AT&T보다도 이미 먼저 이 전략을 꾀한 기업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디즈니죠. 디즈니 역시 테마파크가 너무 부진하기 때문에 재빨리 사업 부문까지 개편하면서 스트리밍 집중을 하겠다 발표하고 AT&T보다 먼저 가볍게 날아오르면서 올해 수익률이 플러스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한 스트리밍 전략에 따르면 이 부분에서는 AT&T와 약간 차별화가 되는데, 디즈니는 돈 잘 벌 것 같은 고예산 영화는 영화관에 먼저 개봉하겠다. 다만 대부분의 다른 영화들은 AT&T처럼 스트리밍 서비스와 동시 개봉하겠다. 이렇게 기존 영화 산업 관계자들과의 마찰도 줄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쪽 선택이 더 나은 선택이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현재 스트리밍 서비스 가입자 1위는 넷플릭스 약 2억 명, 디즈니 플러스 7,400만 명, HBO 맥스 1,200만 명인데, 이제 디즈니와 HBO 맥스가 본격적으로 가입자 수를 늘리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으므로 경쟁이 아주 치열해질 것이고, 누가 이길지 아니면 다 같이 윈윈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런 분위기 덕분인지 AT&T 디즈니뿐만 아니라 미디어 기업 전반적으로 11월 이후 반등을 하면서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디어 음원 기업 두 개가 바로 텐센트 뮤직과 워너뮤직 그룹입니다. 텐센트 뮤직 같은 경우 사실상 중국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음원 유통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워너뮤직 같은 경우는 세계 3대 음반, 음원 유통, 제작사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대표적으로 콘서트나 축제, 행사 등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 플러스 온라인 음원 매출 등으로 돈을 버는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11월을 기점으로 미디어 관련 기업들의 투자금들이 몰리면서 시장 대비 가파르게 상승을 시작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워너뮤직의 경우 원래는 배당금을 주지 않던 기업이었는데 신규 상장 이후에 실적 개선 자신감과 현금 흐름에 대한 자신감으로 8월부터 배당을 주기 시작해서 벌써 배당을 2번이나 준 상황이고요. 물론 배당률은 약 1.5%로 높진 않지만 배당을 주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자신감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기사에서도 나왔지만 워너뮤직 같은 경우 코로나 유행 영향으로 오프라인 부문은 매출이 줄었지만 디지털 매출은 오히려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밝혔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도 완화되면서 디지털과 오프라인 둘 다 회복이 예상되기 때문에 주가도 강하게 반등한다 해석해 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 CEO의 인터뷰에서도 말했지만 이런 식으로 아예 인식이나 문화가 바뀌면서 오프라인 콘서트가 아니라 이런 가상 콘서트 등이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텐센트 뮤직 같은 경우 유명 가수의 노래를 관람할 수 있는 가상 콘서트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수익원을 만들 거라는 기대감에 주가 역시 강하게 회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미디어 기업들이 특히 요즘 들어서 시장을 이기기 시작한 중요한 시점이어서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주요 6개 기업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덩치 순으로 6개 기업인데요. 가장 큰 기업인 디즈니, 최근 들어 스트리밍에 집중하겠다 밝혔고, AT&T도 뒤늦게 우리도 스트리밍에 집중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스트리밍에 집중하고 있었고, 미국의 1등 스트리밍 기기 하드웨어 플랫폼인 로쿠 역시 꾸준히 좋았던 모습이었고, 최근 들어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 텐센트 뮤직과 워너뮤직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 주가 상승뿐 아니라 배당도 챙기고 싶다면 약 7%의 배당률을 확보할 수 있는 AT&T와 1.5% 배당률을 가진 워너뮤직이 있고, 특히 AT&T 같은 경우는 그동안 통신기업이라서 아무래도 고평가를 받지 못했던 대표적인 기업인데, 다른 미디어 기업들처럼 이제는 AT&T가 미디어 기업이다 라고 한다면 조금 더 평가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기대를 한번 해봐도 좋은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주가 상승 측면에서도 딱 지금이 주목해야 될 시기라고 보여지는 게 이 빨간색 그래프가 S&P 500이고요. 나머지는 주요 미디어 기업들인데, 11월 전까지만 해도 텐센트 뮤직 하락, 워너뮤직 하락, 디즈니 하락, AT&T 하락이었는데 11월 이후부터 시장 대비 상승률이 더욱 가파라진 걸 알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최근 들어서 상승 모멘텀이 생겼다, 이렇게 말해볼 수도 있겠죠. 다 괜찮아 보이지만 보수적으로 투자한다면 가장 바닥에 깔려서 올라올 여력이 좀 되는 AT&T를 노려볼 수도 있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한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대형 기업들에 비해서 몸집이 작은 텐센트 뮤직
워너뮤직과 워너뮤직의 주가 상승률이 더욱 가파를 수 있다에 베팅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실제 숫자를 보더라도 최근 한 달 동안 S&P 500의 수익률은 3.5%였는데 모든 미디어 기업들이 S&P 500을 이기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영상을 요약해본다면 미디어 기업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체질 개선하면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고 있는 AT&T, 워너뮤직, 텐센트뮤직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고, 그 중에서도 나는 좀 보수적으로 배당도 받고 대형주 위주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AT&T고,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면 워너뮤직과 텐센트뮤직을 노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몽바.